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정서적 노동, 감정 노동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1983년 미국의 엘리 러셀 혹실드라는 사회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곡의 응대를 위해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 등을 만들어 감정을 관리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감정 노동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다면 해결해야겠죠. 자, 오늘 이럴 때 이런 법에서는 감정 노동과 관련한 법률과 마음에 진 응어리를 푸는 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법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허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자기소개를 하는 게 좀 있어요. 자기소개 그거 있잖아요. 신고식인가요? 신고식. 아. 자기소개하기 이런 제가 거. 봤던 방송에서는 이런 거 안 그럼요. 하는데 저희는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 오늘 생긴 게 아닌지. 네, 자기소개하기. 예. 자, 우리 정신건강 전문의 우리 허규영 우리 선생님도 오셨는데 네. 두 분 오늘 그 사건을 먼저 보시기 전에 감정노동이란 말을 제가 했는데 그 혹시 식당을 가셨을 때 이런 진상 손님도 혹시 본 적 있다면 네, 우리 의사 선생님. 제가 전공의 시절 때 네. 회식을 할 때였어요. 회식, 네. 그래서 이제 위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네, 음식이 제대로 하나가 안 익혀져서 나온 거죠. 네네. 네, 생선 관련한 요리가.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비리고 막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때 처음에 점원 네, 부르고 네, 종업 네. 부르고 그다음에 매니저 부르고 네네. 예 계속 소리치고 막 그러시다가 아, 예, 결국에 이제 식사도 무료로 하고 그때 그러면은 네.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수님, 선생님께서 진상 고객이네. 네, 예, 아, 예.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변호사님. 예. 아니 저는 뭐 식당에서 본 적은 없는데 네. 그 제 친구들이 콜센터를 하다 보면 전화해가지고 뭐 성희롱하는 고객부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취소해달라, 바꿔달라 뭐 이런 진상 고객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 감정 노동에 대해 간접 체험을 많이 했죠. 네, 표정이 굉장히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인데 저는 그런 맞아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지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항상 우리 한식집에 반찬 떨어지면은 리필을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반찬 꼭 이렇게 해요. 그 젓가락으로. 가져오라고요? 네, 요거. 오, 요거. 기분 나쁘다. 요거. 굉장히 그 쳐다보는 저도 삼자인데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분 근데 많이 나쁘더라고요. 해보신 예.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반찬을 리필 안 하는 직접 걸로. 하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런 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보시죠. 콜센터 경력 20년 차인 감사희 씨. 그녀는 현재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홈쇼핑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새로 옮긴 곳은 괜찮아? 비슷하지. 그래도 컴플레인보다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덜 힘든 것 같아. 다행이다. 똑같이 전화 상담 업무였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든 것에 감사하며 기분 좋게 출근한 감사희 씨. 네, 고객님. 현재 방송 중인 상품 말씀이시죠? 그 상품은 일체형 상품입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고객님? 네, 지금까지 상담원 감사해왔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종종 짜증을 내는 고객이 있지만 전 직장에서 워낙 심한 상황도 많았던지라 어지간한 일들은 무덤덤하게 넘겨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감사희 씨는 한 여성 고객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거기서 산 시계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 이거 어떡할 거야? 고객님, 사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셨는지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전화하신 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 진상. 네, 지금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요. 현재 고장난 시계가 혹시 3년 전 구매하셨던 손목시계 맞으십니까? 그래, 그거. 내가 거기서 시계 산 거잖아. 어쩔 거야? 왜 이딴 걸 판 거야? 빨리 반품해줘. 네, 고객님. 제가 제조업체 측에 확인한 후 고객님께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기간이 오래돼서 반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렵다고?
네가 사장이야 뭐야? 네가 뭔데 반품이 어렵다 말다 해? 감사혜 씨는 무려 1시간이 넘게 나진상 씨의 불만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는 나진상 씨.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당신 회사에 정신병자 있다면서? 네, 고객님.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 감사해라는 이상한 여자 있잖아. 그 여자, 그 이상한 여자 당장 바꿔봐.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거기 일하는 미친 여자 좀 바꿔봐. 네, 고객님 전화 바꿨습니다. 상담원 감사... 이봐, 그 회사는 아직도 정신 이상한 상담원을 안 잘랐나 보지? 내 시기 어쩔 거야? 응? 당신 말 기분 나빠서 나 매일 잠도 못 자. 이것도 손해배상 해야지. 감사혜 씨는 이러한 상황을 회사에 보고합니다. 팀장님, 저 고객님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매뉴얼대로 대처했을 뿐인데 저에게 너무 심한 고통을 주세요. 그래, 감사혜 씨 힘든 거 알아. 그래도 고객인데 어쩌겠어. 매일같이 고통을 받지만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감사혜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과연 감사혜 씨 같은 감정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폭언과 괴롭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네, 그 고객 이름 참 잘 졌어요. 나진상, 나진상. 진사. 예,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사혜 씨는 직장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악질 고객을 만났어요. 근데 직원은 이 고통을 알고 있는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분명히 문제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우리 변호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건 보니까는 감사혜 씨의 고통을 알고도 회사는 이제 모른 척했어요. 예? 그냥 참어. 회사의 일이니까 참어했는데, 감사혜 씨가 회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 법을 좀 물을 수 있나요? 이게 아직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회사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조금 어려운 한계점이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정도를 내가 견딜 수는 있는데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까지 회사가 시켰는지 여부, 사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회사가 부당하게 시킨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콜센터 직원이라고 한다면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감정이 조금 상하고 뭐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이런 사실 감정까지도 그 업무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고요. 네.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새로운 지금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될까요? 이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사실은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3월에 통과가 됐고요.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딱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고객의 이제 폭언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나 아니면 실제로 생겼을 경우에 그때 이제 회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지는 저 잠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요구를 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면 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들어준다 그러면 실제로 1,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위반에는 뭐 3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때는 뭐 600만 원, 그래서 3차 때는 최종 이제 1,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회사는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직원이 정신적인 어떤 피해로 인해서 정직이라든지 잠시 이제 휴식을 요구를 하면 그걸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들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네. 그전에는 사실은 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권고하는 거는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저는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고
그렇죠. 참고 살아왔겠어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참다 안 될 때 회사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혹시나 내 인사고과에 안 좋게 반응이 그쵸, 될까? 그쵸. 예.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못 다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다가 정 안 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회사는 들어줘야죠. 보통 그 서울에는 120이랑 다섯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걸 왜 몰라? 빨리빨리 좀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내가 지금 이분을 정보를 내가 알려드리는 건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이거 기분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노동이거든요. 네. 예. 우리 저기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감정노동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어떤 개념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프닝 때 사실 잘 설명해 주셔서 네. 그 미국의 심리학자 네. 엘리 러셀 헉실드라는 사람이 네. 얘기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을 의미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표면 행위와 심층 행위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표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불쾌감과 같은 이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말투를 꾸며서 네. 고객을 응대하는 거고요. 이제 심층 행위는 표면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 감정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심리적까지도. 네, 네네. 네. 속여서 고객의 감정 상태에 맞춘 상태로, 그러니까 내 감정은 철저히 부인하거나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네. 자, 우리 감정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감정 노동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감정 노동 강도가 센 직업 순위를 발표했는데 두 분 생각에 어떤 직업들이 들어 있을 것 같은지 좀 물어볼게요.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백화점을 갈 때 내가 약간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제 VIP 카드 그 들고. 행패를 부리는 네. 실제 뉴스들도 많이 봐서 백화점 직원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뉴스 보면은 막 그 백화점 직원 막 무릎 꿇고 맞아요. 막 돈 맞아요. 던지고. 저도 예? 봤거든요. 그게 최고의 갑질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저는 아무래도 힘들 때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 아니세요? 예, 의사도 좀 네. 있는데 의사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힘들죠. 간호사분들, 특히 이제 환자 본인도 그렇지만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컴플레인 심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힘들 때 찾아가는 변호사, 변호사님. 맞아요. 네, 이렇게 네. 힘들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네. 자, 이게 보면은 역시나 역시나. 저희가 우리 전화 얘기 많이 해서 그런지 텔레마케터 전화통신 판매원분들이 1위였고 호텔 관리자가 2위. 근데 네일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이 3위를 차지를 했고요. 중독 치료사 4위, 창업 컨설턴트 주의원. 주의원도 감정노동. 근데 저는 그 네일 아티스트 분들이 여기 순위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이제 네일 아티스트 분들도 네. 이렇게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림을 손톱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뭐 네. 동물 귀를 어떻게 그려라,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죠. 여자들은 이제 몰라요. 아는 세계예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해라,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직업들이 감정 노동은 다 갖고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사례로 하나만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화장품 사시는 분들이 뭐 알러지가 났다고 와서 이거 내 몸에 안 맞는데 이거 왜 팔았어? 내 몸에 지금 알러지 생겨서 가렵고 뭐하고 병원비가 얼마 많이 들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 화장품 뭐 먹으라고. 예. 먹으라고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가요? 예. 그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내가 일명 VIP 고객이다라고 하는 이제 분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화장품을 이제 본인의 손에 좀 발라봤나 봐요. 근데 이제 나는 알러지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백화점 측에서는 그거는 제품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실랑이가 돼서 이 분이 그 화장품을 막 집어 던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직원의 머리채까지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 워낙 고성이 오가니까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방송에도 다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놀랐던 사건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저기 그거 받았어요?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폭행과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입건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게 그 화장품 유리병이 이렇게 던져서 깨지면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 봤을 때 일명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화장품을 본인이 깬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이제 진열돼 있던 화장품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거잖아요, 던졌다라고 일단. 하면 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물손괴죄도 추가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폭행과 업무방해죄로 입건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점이 또 바뀌고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장면을 몰래 어떤 시민이 찍어서 올렸다고 네. 하는데 그 몰래 찍으신 분은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괜찮나요? 뭐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공익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고 언론에서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갑질 문화를 없애야 된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를 한 것이다라고 네. 하면 뭐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처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그 공익적인 영상이라면은 제보를 많이 해주시길 좀 많이 찍어서 요즘 핸드폰 또 좋잖아요. 또 그렇죠. 네. 요새 많아요. 잘 좀 찍어서 예. 지금 저희가 그 갑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객이 왕이다라는 옛날에 어떤 표어가 있었어요. 네.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주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 어디 가면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심리 상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화를 좀 더 안전한 대상, 내가 화를 내도 되는 다른 대상,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은 내가 화를 내도 그냥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강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길다라는 네. 말처럼 그런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 저 네. 순간 헷갈렸어요. 네. 예, 예. 저도 방금 헷갈린 거 맞겠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안전한 대상한테 화를 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현대 사회는 뭐 자기의 사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다들 인정 욕구가 높고 본인이 바라는 그 인정 수준에 못 미치면 금방 화를 내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언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은 왕이다. 네. 그리고 손님이 짜다면 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데 스트레스 풀 시간도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럴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풀어버리는 거죠. 네. 감정 노동, 뭐 갑질 모든 걸 좀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욕설이 아닐까. 네, 많이들 욕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뭐 감정 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 전국 협의회에서 서비스업 종사자 1000명을 상대로 한 결과에 따르면 60.2%로 무시, 예, 그리고 반말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욕설 기분 나쁘죠. 네. 그 욕설 자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도 담겨 있기 때문에 나쁜데 무시가 이만큼 나쁜 건 어쨌든 무시받는 얘기, 그러니까 반말로 그냥 저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약간 부정당하는 가치가 깎이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 노동자분들이 앓고 있는 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많이 알려진 걸로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네, 항상 웃어야 되는. 예, 아, 네, 예, 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막 문드러지고 뭐 네.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겉으로는 웃어야 웃어야 되는데 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정확한 진단으로 된 건 아니지만 우울증에서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네. 우울하지만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울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대인기피증.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막 욕을 먹고 막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욕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대인 그 관계를 잘 못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우울증, 뭐 공황장애, 수면장애, 적응장애 같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정신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이 굉장히 큰 병입니다. 예. 그 감정 노동자 4명 중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정도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혹시 그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요, 산업재해로 인정된 정신질환이 어떻게 굉장히 바람직하죠. 지금 10년 사이에 5배 넘게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3월에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오로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그 산재로 인정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얼마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적응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울증 이런 범위까지 확대가 됐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만큼 그 전과 비교를 하자면 인정받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진단하기가 정신과에서도 까다로운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 기준 충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정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이 기업들, 기업의 노력도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뭐 한 기업은 네. 그 우리가 전화를 하면 통화 연결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통화 연결음에 실제로 콜센터 직원들의 가족의 목소리를 넣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전화 받아보셨어요? 전화 해보셨어요? 받아봐요. 예, 저희 뭐 오. 사랑하는 딸이 전화 맞아요. 드립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아이의 목소리를 녹음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화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게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의 가족이구나. 갑자기 눈물 날라고. 그렇죠. 약간 예, 그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감정을 터치하는,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기업들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그 상담원들을 괴롭히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상담원들이 전화를 끊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명시를 하고 상담원들에게도 실제로 끊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먼저 기업들도 끊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힌다라고 싶으면 먼저 끊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기업은 정기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상담실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놓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맞아요. 동생, 다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어머님이 다른 데에서 콜센터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좀 따뜻하게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좀 전화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정 노동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꼭 풀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두 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밖으로 나가요. 네. 집에 안 백화점 있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막 약속을 잡아서 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한 3-4시간 떨고 나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쫙 풀리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저는 운동하고요. 네. 운동. 그렇게 안 될 때는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때도. 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 삼겹살 딱 8점 구워가지고 소주 1병, 예, 한 잔에 한 점씩 8병, 8병이에요. 8점입니다. 8점. 8점에. 예, 갑자기 감이 확 상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푸는 예, 방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각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일같이 여러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정말 때에 따라서는 귀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는 특성으로 더욱 배려 없이 행동하기도 하는데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한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할 의미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받기 위해서는 나의 배려부터 실천돼야겠죠.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정신건강의학과 허규형 전문의 양지민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